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 해양경찰 면접 준비생분들을 위한 소소한 팁, 해상범죄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해상범죄의 특징과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 해경 면접 관련 코칭 받는 분들께 너무 죄송한 게, 이게 이제 저희가 그 해경 면접 그 유료 강의, 온라인 유료 강의가 육경 공통 부분이 육경하고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육경 그 온라인 면접 이론 강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경에서 이제 좀 다른 부분만 따로 빼서 이제 해경 그 면접 클래스, 온라인 영상 클래스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해상법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주 이제 빈출돼서 물어보는 공채든 특채든 해경 면접 관련해서 그 차이가 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해상 치안 정책, 그 다음에 해양 경찰 정책이죠. 정책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부분들, 해상 범죄 유형, 뭐 안내, 뭐 이렇게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를 설명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파일러 면접 예상 질문 제가 만든 거 올려드렸는데, 이번 겨울에 촬영을 해서 해양 경찰 면접 그 강의를 그냥 별도로 분리된 형태를 그냥 쫙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육경 면접 이론 강의 등록하고 수강 온라인 영상 강의 또 결제해서 보시고, 또 해경 그 별도로 분리된 파트 결제하시고 하는 게 번거롭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재촬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불편해도 이해해 주시고, 이번 영상은 이제 해상 범죄의 특징과 해경에서 이제 이를 위한 대책 방안이 뭐가 있느냐. 자, 해양경찰은 일단 신분은 일반 사법 경찰관이죠. 그래서 육경이라고, 정확하게는 일반 경찰이 아니라 육경이에요. 육상 경찰과의 차이점은 관할권이 해상을 관할로 한다는 것 외에는 차이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제 육지에 있어요. 육지에 있는데 범죄 행위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경찰로서 체포해도 돼요. 근데 대신에 내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할을 하는 곳에 넘겨줘야 되는 거지, 경찰 신분은 똑같아요. 일반 사법 경찰관 신분이에요. 검찰 수사관도 동일해요. 검찰 수사관도 일반 사법 경찰관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관할이 다른 거예요. 관할. 그죠? 그런 개념으로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해상 범죄 유형의 특징이 뭘까? 해상 환경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범죄 현장이 발생하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 뭐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아니면 뭐 밀수사건이 벌어졌다, 뭐 폭력사건이 벌어졌다. 이제 해양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데 시간도 아주 오래 걸리고, 그죠? 출동하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는 건 범죄 현장이 훼손될 가능성이 아주 크고 증거가 분실될 가능성이 높다죠.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상 범죄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듯이 현장 보존이 힘들고 증거가 분실될 우려가 높고, 증거가 이제 훼손될 우려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접근성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출동해서 사건 현장에서 이제 수사하는데, 이게 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그 갭이 있어요. 갭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해양경찰은 과학수사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증거 복원, 그래서 해양경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지문이 이제 이렇게 복원하는 게 아마 해양경찰 과학수사팀이 최고일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오래 불려지면 시신이 훼손이 많이 되잖아요. 아니면 뭐 유류품도 훼손이 많이 될 것이고 증거품도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지문을 복원해서 지문을 이렇게 딱 알아내는 기술이 아마 예전에 그 해양경찰 범죄 감식이 정말 최고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해양경찰은 과학수사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시스템을 가동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해상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유형들을 빅데이터로
이제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서 이러한 해상, 이러한 환경, 이러한 날씨, 여기 어떤 위도 경도의 어떤 지점에서 해상이 이러이러한 뭐 범죄 행위가 자주 일어나더라. 뭐 밀수면 밀수, 그죠? 해상 충돌 사고면 해상 충돌 사고, 그 다음에 뭐 연안, 이제 근안, 그러니까 해수욕장이나 근교 이쪽에 해상에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범죄 유형들이 또 이제 약간 조금, 그러니까 해변가와 좀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범죄 유형과, 그 다음에 해변가, 그 다음에 관광지 쪽에 해상에서 일어나는 범죄 유형, 그 다음에 섬과 도서 사이, 그러니까 섬과 섬 사이에 이제 관광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 유형들, 뭐 이런 게 다 다를 거예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빅데이터로 이제 활용을 해서 예측 시스템을 가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예측 기술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해양 경찰 쪽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러한 해상 범죄의 특징상 이제 증거 해석, 그다음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발달하고 있어요.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간단하게 이 정도만 아셔도 괜찮아요. 이제 그 좀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그 해양 경찰 거기에 따로 별도 클래스 있잖아요. 거기 실어놨기 때문에 더 자세히는 설명드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 맥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그 해상 범죄 거기서 이제 유형해 놓은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양경찰 SNS를 통해서 SNS 이제 팔로우를 하세요. 팔로우를 해서 이제 해양경찰에서 올라오는 이제 정책 자료들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어선 부분들이 되게 골치잖아요. 중국 어선들이 이제 사실은 조직화돼 있어요. 거기는 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쪽 지역에 어떤 조직화된 세력 하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침범해서 이제 어업 자원을 다 이제 빼가는 거죠. 그래서 투트랙이에요. 정책이 투트랙.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 정책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이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은 제가 DSA 소팁으로 좀 풀이해서 올려드리는 형태로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밀수가 이제 그 해양경찰은 국제범죄예요. 범죄 형태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 보세요. 바다에 국경이 갈리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범죄가 빈번할 수밖에 없어요. 그쪽은. 그래서 이제 국제범죄 유형 중에 밀수가 우리나라의 무립국가 밀수가 정말 큰 위험 요소거든요. 우리나라의 잠재 요소, 잠재 위험 요소가 커요. 그러니까 밀수가 별거 아닐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래서 밀수나 미립국이 얼마나 우리나라 치안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 유튜브에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하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올리시면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보고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대요. 전 몰랐거든요.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우리 합격생분 한 분이.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 중인 거는 그 해양경찰 면접 전에 한 일주일이나 뭐 한 2주 전이라도, 지금 2주 전인가요? 한 열흘 전이라도 해양경찰 면접 준비생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게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그거는 따로 제가 경품사 등에 공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제 DSA 컨설팅 채널에도 공지를 올리고 할 테니까 그때 이제 궁금하신 거 아무거나 다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양경찰 면접에 관련해서. 저희 1대1 코칭 받는 분들은 자제해 주시고 1대1 코칭을 하시고, 그죠? 1대1 코칭 못 받고 여건상 이제 제 수업 못 들은 분들이 이제 좀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도와드릴게요. 지금 요즘에 보면 그 무슨 해양경찰 면접 학원이 또 생겼나 보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근데 이제 거기 이제 현직자로 이제 높은 직급으로 퇴직하시고 학원을 차리신 거는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분이 해양경찰관으로서 열심히 근무하시고 또 본인이 이제 필기 과목 가르칠 수 있는 부분 가르쳐서 그런 학원을 만드신 건 정말 좋은데 면접까지 다 같이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NCS 기반이 아니더라도 심층 면접에서는 직무 선입견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현직을 퇴직하신 분들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적당히 스피치 기법 믹싱 해가지고 이렇게 모범 답안식으로 수업하면 이게 대상자분들한테 정말 피해가 커요. 수험생분들한테. 이제 그런 종류의 학원들, 어떤 특정 학원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런 종류의 학원에서 면접 수업 듣다가 1대1 코칭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좀 꽤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모범 답안식, 그러니까 뭐 PPT 통해서 모범 답안식 획일화된 답변으로 가더라. 답답해서 이제 1대1 코칭 다시 신청하신 분들이 좀 많은데 좀 그런 부분은 이 분야도 전문 분야입니다. 내가 현직자였고 내가 면접관 한번 투입돼 봤다고 해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필기 과목은 모르겠어요. 필기 과목은 그 관련된 석박사 학위가 있으시고 뭐 가르치시는 건 너무 좋은데 좋은 취지고, 그런데 이 면접 분야는 저는 제가 일반 육지경찰, 그다음 공무원 쪽 제가 이제 학원 총괄할 때나 관계자들 만날 때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이쪽 분야는 전문 분야니까 필기 과목 선생님들이 부업식으로 또는 이제 행정직원분들이 땜빵으로 면접을 총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결국은 획일화된 답변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직무선입견이 들어가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쪽도 전문 분야니까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가 이렇게 모아지고 나서 FM대로 구성 원리에 맞게끔 좀 이제 면접반을 운영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제가 그 유튜브 라이브 때 그 면접 수강생분들 이렇게 궁금한 점은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많이 시청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